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오는 10월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아파트 청약받기 어려워지기 전에 분양을 받아야겠다라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죠. 9월 첫째 주 분양 물량만 해도 수도권에 5,800여 가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예상되는데요. 자, 선선한 바람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동산 투자에서는 좀 웃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 꼭 뽑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머니맨입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머니맨의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또 SNS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SNS에 머니맨 또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로원 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정말로 시원해졌어요. 가을이 왔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도 좀 시원해져야 될 텐데, 그렇죠? 거꾸로 좀 핫해져야겠죠. 핫해져야 될까요? 네네. 네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청약 시장은 핫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시간들이 조금 선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분양이 시작된 단지들도 좀 있어서 뭐 뜨거운 열기였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앞으로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오늘도 머니맨 그리고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주 여러 지역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볼 지역은요. 천안으로 가볼게요.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 9월 4일 수요일에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안 리더스 교육평가원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 천안 지역에 관련된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요. 또 강의 끝난 이후에는 전문가님과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죠? 02-2128-8569번 문의 전화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그 수도권의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죠? 네네.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시장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면은 9월 시작되면서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거든요. 또 10월 이사철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시장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준비 꼼꼼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수도권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지만요. 또 호재들도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추석에 이제 온 가족들이 좀 모여서 내년을 맞이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올 가을을 잘 준비를 하면 내년이 좀 밝을 것이고 그렇죠. 올 가을을 잘 준비 못하면 풍성한 가을을 놓치게 되면 내년, 내후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전월세를 신고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네. 좀 면밀히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시장이 지금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
신고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좀 부과하는 구조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좀 중과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월세 시장에 좀 녹여내지 않겠느냐. 오히려 거꾸로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의 전월세 부담률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 맞물려서 수요층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수요층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장은 있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량이 서울권 안에서는 굉장히 좀 줄어드는 시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즉 3, 4분기, 4, 4분기부터는 아파트 수요층의 증가에 의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또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지방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경기 지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장을 강하게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무역에 의한 대외 경기에 의한 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의한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마찰, 외교 마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좋지 않은 악재적인 이슈에 의해서 지방권 아파트는 좀 떨어질 것이다. 다만 네. 대구와 대전, 광주의 시장만큼은 네.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공급된 양이 굉장히 적었던 시장이고요. 지금 그 시장들이 지금 대구, 대전, 광주 시장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막 작년부터 들어가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 좀 쏟아지는 물량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전월세 신고제도 그렇고 정부의 규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좀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재는 없을까요? 호재라고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을 꽉 억제했죠. 억제어 있는 상태에서는 네. 경기 자체, 내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게 그러니까 즉 우리 혈관에 흐르는 피가 양이 굉장히 줄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중에 돌아가는 자금들이 유동 자금들도 어딘가는 투자처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투자처로 돌지 않고 있는 상태. 네. 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 동맥경화 상태에 지금 와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정부에서 건물의 시장, 즉 주거 시장은 급격히 가격대가 오르고 경기가 좀 흔들렸을 경우에 갑자기 탁 빠지게 되면 가계부채 혹은 깡통 주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강한 규제에 의해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런 시장에 지금 내년 예산도 500조를 넘겨서 513조 5천억 규모 추경까지 하게 되면 저는 약 550조 가까이 국가 예산이 좀 풀려지는 구조.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3기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군이 내년부터 또 움직여지고요. 그다음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교통 호재가 또 있죠. 그래서 네. GTX A로선, B로선, C로선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을 시장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예타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렇죠. 통과를 하면서 통과를 했죠. 그 시장이 또 반영을 받을 것 같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수혜를 좀 지역들이. 받는 네네. 교통 호재를 함께 업고 가는 이런 시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조기 착공을 좀 목표로 해서 GTX A로선의 TF팀이 또 꾸려져 가지고 빨리 2020년 정도에 개통하는 목표를 2021년도까지 한번 앞당겨 보겠다. 이런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는 시장도 있고 착공식도 2022년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2021년도까지 좀 착공식을 좀 빨리 해보겠다. 이런 시장도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서울 외곽의 도시철도 각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경춘선, 경강선,
경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까지 라인 추가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교통 호재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서해 고속 복전철, 거기에 따른 신안산선까지 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네. 지켜봤죠. 그래서 그 시장들까지 함께 움직여지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이 일정 부분은 좀 눌러지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공급량이 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네. 그 외에 교통 호재나 사회 간접 시설, SOC 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구조로 가면서 국가에서는 그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 시장으로 돈이 쏟아지면서 교통 호재를 얻고 있는 그러니까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나 그 라인 쪽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호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가격 상승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전월세 신고제 같은 규제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지역별로 이 교통 호재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이번 가을 잘 준비하셔야 따뜻한 겨울 그리고 내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 부동산 부분들 또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서 잠깐 또 궁금한 게요. 그러면 네네. 이 주택시장 말고 수익형, 상가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4차 산업군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상가 이 시장이 이미 작년부터 조금 수그러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꽝 대신 닭이라고 그쪽 시장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쩔까. 네, 또 한 그러니까요. 가지는 네. 소액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나오다 보니까 그 시장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또 한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면서 재개발 쪽으로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는 조금 시들해질 수 있으니 재개발 쪽으로 들어가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빌라나 다세대 시장 쪽으로 재건축을 재개발을 노려볼 수 있는 이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을 것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장 자체는 글로벌 경기뿐만이 아니라 내수 경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혹은 또 신규 빌라 시장으로 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시세 차익분을 반영이 이루어진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앉아서 차익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벌어도 벌지 못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마라 이런 시장은 아니고요. 역세권이 잘 갖춰졌다든가 상권이 잘 갖춰진 시장으로 들어가지면 괜찮겠다. 상권과 역세권이 조금 덜 갖춰졌지만 미래 가치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라면 그런 시장은 좀 지켜봐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상가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다시 분양가 상한제로 잠깐 돌아가서요. 어쨌든 네네. 간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움직이려는 수요자들, 또 건설사의 움직임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앞으로의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오늘도 굉장히 천역률이 높더라고요. 저 오는데도 한 4시, 5시 넘어서까지도 맞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네네. 청약 그 사무실에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사는 것들은 일정 부분 전매 제한을 받고는 있지만 추후에 이루어지는 10월 이후부터 분양가 네네. 상한제가 정해지는 그 분양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꼼짝없이 8년, 10년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의 임대, 준공공 임대 아파트를 하나 사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나와야 될 물건들이 10여 년 동안 묶여 있다. 즉 공급이 굉장히 저해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어내기 시장이보다도 네. 지금 현재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 시장에서 좀
밀어낸다기보다도 다음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양 물량이 적어지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오히려 좀 호황인 시장에 내놓는 시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고자 하는 수요층 자체도 이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긴 시간 또 갖고 가야 되고 지금 못 사게 되면 긴 시간 동안 매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즉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보다도 실제로 나중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들이 적어지는 시장 대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 선반영, 즉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시장을 선반영돼서 지금 움직여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우리 정말로 따뜻한 겨울과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가을 좀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거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신 세미나에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자,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천안 지역에서 만나보실 텐데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 천안 리더스 교육평가원 2층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꼼꼼하게 나눠볼게요.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02-2128-8569번, 서울전화 02-2128-8569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9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신가요? 봉천동인데요. 네, 관악구 봉천동이시고요. 정확한 네, 주소 벽산. 알려주시겠어요? 네. 벽산? 네. 40평형인데 제가 지금 네, 시청자님 먼저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 이름 정확하게 먼저 알려주실까요? 벽산 블루밍 아파트. 아,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이시고요. 40평대 보고 계신 거세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한번 어디로 딴 데로 옮겨볼까 하고. 그래요. 좀 다른 데로 갈아타기를 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중이고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3년 12월 달에 입주했어요. 한 15년, 16년 정도 되셨네요. 네, 꽤 16년째. 오래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옮겨볼까. 여기가 계속 네. 전망이 괜찮을까. 이제 한번 네. 체크를 해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히 이야기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를 팔고 다른 쪽으로 가신다면 가실 곳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특별히는 없는데요. 전철 가까운데. 전철 가까운데 지금 네. 사시는데도 전철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변이 지금 도시정비 사업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지만 지금 당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고요. 네. 이 자체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다가 잠깐 떨어졌던 감이 조금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갈 타이밍에 딱 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아파트를 지금 파실 게 아니라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좀 있으시다면 이 주변에 신규 아파트를 쏟아내면 신규 아파트를 하나 더 사시는 쪽,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약에 여기를 팔고 빠진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신길 뉴타운 쪽이나 대림동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장들이요, 가격대에 살짝 빠졌다가 추가적으로 주변에 쏟아지는 매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호재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시장에 어떤 약간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악재가 지금 발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기 지표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 아파트만 머물러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거북이 뒷걸음치듯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가 앞으로 가을 이사철, 봄 이사철을 연이어서 맞이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곧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놓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갖고 가시는 쪽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옮기시더라도 현재 아파트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언제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언제쯤 네. 매도를 하는 게 네. 좋을까? 지금 네. 대림, 신길, 노량진 쪽에서 지금 일시적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아파트 지금 사시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2,800에서 3천만 원대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아파트는 그 이하의 지금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기준을 잡더라도 지금 현재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형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파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2년 정도 더 보유를 해보신 다음에 주변 상황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때 매도 타이밍 한 번 더 잡아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마무리해봤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관련된 상담이었고요. 다음 상담도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지금 살짝 전화 연결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관악구 봉천동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봉천동이요. 옛날 말로 하면 지금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네. 70년대, 80년대 판잣집들 조금 주거 요건이 굉장히 떨어지는 집들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둬놓고 일시적으로 좀 재개발을 좀 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움직였던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건물이 바뀌었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지금 급격히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 그 주변의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외에는 국수적으로 조그만 소형 아파트들 단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촌들이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아파트 값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오르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희 네.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전망이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질문이시고요. 토지 주소 알려주실까요? 예, 충북 보은군 네, 삼성면 네, 서원리 네, 145-3 네. 네, 5 그 일대예요. 충북 보은군에 토지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15년 됐어요. 15년 정도 네. 보유하신 토지, 앞으로의 네.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충북 보은
그죠? 네네. 이쪽이 좀 주택 가격이 좀 올라야 되는데 네. 주택 가격도 좀 안 오르는 이유. 그 이유는 일자리가 좀 안 늘어나는 구조, 네. 입지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주택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시장도 좀 덜 오르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같은 경우는 지금 농림지 땅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네. 현재는 밭으로 하우스가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주변에 맞습니다. 농가주택도 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변에 도로도 잘 끼고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은이 아무리 입지 요건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도 도로 입지 개선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주변에 있는 도로가 확장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 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추후로 급반등할 수 있는 입지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네.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도로 확장 관계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4년만 갖고 계시다가 저는 한 3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3년 정도 갖고 계시다가 이 땅을 팔겠다가 내놓으시면 지금 현재 기준 더블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대는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논밭보다도 거의 더블 정도의 가격을 불러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도로까지 새로 확장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 땅의 값어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갖고 가는 시장은 아니다고 보고요. 3년 정도만 있다가 그 시장에 좀 팔아보겠다 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3년 안에 땅값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장 자체는 좀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농사지어 가지고는 땅에 대한 수익 부분을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즉 건물을 짓는다든가 개발행위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든가 혹은 이 땅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오히려 이쪽 보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전이나 세종 쪽으로 들어가서 건물 사는 쪽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전 쪽이 아니라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경기도권으로 올라오셔서 토지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네. 아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직접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옆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도로가 네.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세요? 최근에 의왕 내선동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네네. 이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하셨으니까 얼마 매입한지 그럼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 이제 곧 들어갈 예정. 이제 들어가실 예정이신 거고 그래서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 한번 문의를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로 잡으면 2,400세대가 좀 넘는 이런 구조고요. 네네.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잡으면 지역에서도 그닥 많이 싸다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가격대가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기준으로 잡으면 주변에 지금 내손 지구, 그러니까 라지구, 다지구가 지금 도시정비 사업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일부 좀 들어간 구조도 있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의왕, 청계 2지구가
재개발을 또 하면서 신개발에 가까운 재개발을 하면서 그 일대의 주거지들이 좀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아파트가 적당히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지금 입주 기간으로 잡으면 약 6년, 7년 차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주변에서 지금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단기 이주민들이 좀 발생되면서 아파트 시장으로 좀 몰리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적당히 내년, 내후년까지는 올라가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조금 쏟아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2년 길게 보면 2024년도까지 대단히 아파트들이 좀 많이 쏟아지는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뭐 길게 가져가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2, 3년 후에 한 번 정도 새 아파트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타 지역 아파트로 한번 이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장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사는 데는 가격 반등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살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파트 자체로도 가장 잘 무르익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변에 학군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군이 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까지 영향까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2년 후에도 약간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으로 GTX C로선, 그죠? 네. GTX C노선이 들어가면서 교통 호재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GTX C노선까지만 딱 지켜보시고 그 호재가 끝난 다음에 별다른 호재 없이 주변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2년, 길게는 3년 후에는 주변 새 아파트 혹은 타 지역으로 살짝 시세 차익 투자 목적이라고 옮겨 타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나는 주거 요건이다, 단순 그냥 나는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겠다 했을 때는 교통 호재 있죠. 학군 가깝죠. 그다음에 주변에 도시 정비 사업이 이루어서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완만히 유지되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 시장으로 주거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실거주 목적, 온전히 실거주 목적만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조금 투자 그렇죠. 목적도 있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 실거주 목적으로도 분명히 좋지만 한 2년 정도 후에 옆에 신축 아파트로 좀 한번 옮겨보시는 것,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역시 저희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실거주 목적이어도 네, 그죠? 투자로 이왕이면 들어가야 투자 된다. 목적도 같이 네네.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럼 이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좀 그동안 가격대가 쭉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다시 살짝 올라가는 이런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살짝 올라가는 구조가 보였을 때는 일반적으로 매수 메리트가 높아지는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주변에 쏟아지는 매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같은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주거 요건으로는 여러 가지 그 주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상권도 함께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겠으나 네. 앞으로 공급되는 양 구조로 봤을 때는 물론 교통 호재도 지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통 호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양들, 공급량들이 주변에 좀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전, 굉장히 긴 장기전 시장이 아니라면 투자 메리트로는 조금
공급 과잉에 의한 메리트가 좀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거 궁금하세요? 예, 토지인데요. 네. 평택시의 청룡동 네, 440로 네. 460번지요. 평택시 청룡동에 토지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토지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앞으로 전망하고 그런 거 좀 궁금해서요. 전망이 궁금하시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토지는? 논으로 이제 벼 심고 있어요, 벼. 알겠습니다. 논으로 하고 계시는 토지이네요. 평택시로 가서요. 토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땅 구조로 예, 안녕하세요. 보시면 네네네네. 제가 먼저 말씀을 나갔습니다. 이 땅 구조로 보시면요. 논이 아닌 땅이거든요. 현재 구조로 보게 되면 현행도로는 있으나 지적상 도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맹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맞죠? 네네네. 지적상 맹지라고 보는데 이런 땅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맹지니까 싸게 파세요 이러면 싸게 팔으면 절대 안 되는 땅 중에 하나고요. 지금 벼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추석 한가위 되면 이제 황금 들녘으로 바뀌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1, 2년만 있으면 이 땅은 황금 땅으로 좀 바뀌어지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위쪽에 이렇게 고압 철탑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하고 한전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이 고압 철탑을 지중화 시설 혹은 외곽적으로 지금 빼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압 철탑도 없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지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평택시 자체에 수촌지구, 지제지구,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용의지구, 지금 소사벌지구 이 일대에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평택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파트가 현재는 넘쳐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게 되면 아파트가 부족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은 곧 황금 땅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위쪽에 올 5월 21일 날 브레인시티가 기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상 받으신 분들이 뭘 해야죠? 주변에 있는 땅을 대토를 해야죠. 그러면서 대토 시장이 앞으로 2년간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시장이고요. 그 밑으로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확장에 의해서 지구 단위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그 안쪽에서 이미 지구 단위가 이루어지면서 보상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땅을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이지만 논 가격이 아닌 시장이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저기 충청도 쪽에 가면 주거지 일종 땅 가격보다도 오히려 조금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충청도 하면 다 충청도는 아니지만 일부 시 단위가 아닌 군 단위의 주거지 일종 정도의 땅값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땅 가격은 주거 2종 혹은 주거 3종 땅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앞으로 4년, 5년 혹은 자손 대대까지 물려줘도 전혀 손색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황금 토지로 변할 땅이다. 대대손손 물려줘도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연락 주시길 고마워요. 바랄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부천, 거기, 약대동에 있는 네. 부천 두산이구 트레즘 1단지 59제곱미터인데요. 네네. 금정역 있는 안양 호계 프로지오 50% 갈아타면 어떨까 하고요. 현재 두산, 부천에 거주하고 계신데 안양으로 이제 이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더 전망이 있을까 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투자 목적, 그럼 안양으로 또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 둘 다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거주도 하면서 투자 목적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부천에서 안양으로 갈아타도 되는지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네네.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신다고 하는 데가 안양 어디신가요, 정확히? 거기 금정역에서 거기 호계 프로지오 호계 푸르지 쪽으로 지금 보신 거예요? 네네 거기 어바인 퍼스트 그 옆에 있는 호계 프로지오요. 기존 아파트시네요. 네네네 지금 뭐 한 5, 6년 됐나? 지금 아파트 구조로 보시면은 지금 201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뭐 가격대는 그만한 거 아까 그 의왕에 있는 아파트나 가격대가 좀 비슷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자 이쪽으로 이제 GTX C로선이 약간 걸쳐서 지나가는 이런 구조. 네. 자, 이 아파트로 지금 옮겨 타보면 어쩔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천에 있는 아파트나 이 아파트나 가격이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별반 지금 아파트를 지은 구조로 봤을 때도 연도도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2, 3년 차이 네네, 말똥말똥하고요. 예. 자, 이렇게 한번 결정을 내려볼게요. 수요층이 부천이 맞냐, 안양이 맞냐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아파트 값이 네네. 오르려면. 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천이 더 많다. 즉,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으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네네. 그런데 수요 자체로만 봤을 때도 공급량은 무시하고요. 네. 부천이 수요가 더 많다. 서울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 또 한 가지는 그 뒤쪽에 부천 다음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바로 뒤쪽에 계양구가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네네. 계양구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이미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12,000세대 가까이요. 이 바람이 부천 중동 쪽으로 불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천 중동은 2000년도에 만든 게 아니라 19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일기 신도시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는 과천, 지식정보센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나가게 되면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내손동, 지금 호계동에서 잠깐만 나가게 되면 2블럭 내지 3블럭만 나가면 지금 의왕시 내손동과 청계, 그 다음에 청계 이지구죠. 그 다음에 백운호수 쪽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셨던 그 아파트 주변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쏟아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물론 이제 둘 다 주변에 쏟아지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많습니다. 직장 관계나 어떤 출퇴근 관계, 학군 관계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는 거가 아니다면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이 좀 발생될
일으키면서 기회비용이 나오면서까지 이사를 갈 의미가 있겠느냐. 자, 공급 자체로도 안양 쪽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요층 자체로 따졌을 경우에는 부천보다는 안양이 조금 수요가 낮은 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곳 중에 굳이 선택하자면 부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 목적으로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시장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교통 호재도 그만합니다. 지금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 복전철, 그 다음에 대장지구 쪽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DMBC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 호재가 또 있거든요. 전철이요.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으로는 아니지만 그 주변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안양도 마찬가지로 GTX C로선이 그 옆구리로 살짝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교통호재도 그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저는 수요층과 추후 공급되는 양 구조로 봤을 때는 부천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네네. 저기 GTX가 그 뭐 종합운동장 쪽으로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옆으로 가는 거는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도 아파트 자체가 가격대가 아직 조금 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아파트 자체로 지금 연식 자체도 적당히 무르익어 있는 이런 상태고 그 이쪽으로 지금 다세대 빌라촌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시장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앞으로 2, 3년 후면 또 재개발이죠. 재개발 시장이 또 네. 움직여야 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이 주변으로만 자꾸 이사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회비용을 발생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안쪽으로 그래서 강서구나 양천구 쪽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 주변에서 자꾸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이사 다니는 거는 오히려 기회비용만 까먹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파트를 단순하게 이 아파트냐 안양이냐 호계동 쪽이냐 이 두 개로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아파트도 주변으로 이사 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매도 시점을 언제쯤 하면 될까요? 매도 시점을 굳이 말하자면 2, 3년만 정해드리겠습니다. 2, 3년 후에요? 네. 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예, 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움 드리겠고요. 예, 더 예, 고민해 너무 보신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동탄교에 네. 휴먼시아 아파트를 2010년에 분양받아서 여태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내년에 지금 세금도 올라고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드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지금 새를 낳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성남시 동판교 쪽의 휴먼시아 아파트. 네네. 자, 계속 네네.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갖고 가시자. 세금 너무 두려워하시다가 자산 까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동판교가 아니라 서판교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보유세 중과에 의해서 아파트가 갖고 가는 게 좀 무겁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네. 그런데 조금 제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경강선이 곧 개통 목표로 지금 한참 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토막 나여 있는
교통 호재가 완전한 형태로 갖추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한다에 또 한 표. 그 다음에 서판교가 커지면서 서판교의 그냥 단순 베드타운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요. 1판교, 2판교에 의해서 3판교까지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 추가적으로 금융 허브가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제2의 여의도가 만들어지는 데가 바로 판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 인력 플러스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보유하는 쪽으로 또 한 표. 그 다음에 GTX A로선이 저기 파주 운정에서부터 쭉 돌아가지고 서울 강남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지나가요? 이쪽 라인으로 지나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서판교만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 안쪽에서 이 동판교 쪽으로 연결돼서 들어올 수 있는 외곽 도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 표. 그렇게 되면 갖고 가셔야 할 당위성으로 지금 표를 4-5표 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쪽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도 꾸준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앞쪽에서 받았던 가져가야 되는 당위성 4-5가지 플러스 뭐가 주어지냐면 이 밑쪽으로 판교는요 2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인 바로 밑에 분당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분당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장으로 내년부터 서서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사를 가려면 저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위로 오겠죠. 위로 오게 되면 동판교 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또 보시면 성남시 자체죠. 그래서 성남시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위례나 판교로 들어올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져가야 할 이유는 10가지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대한민국 1등 시민 납세의 의무를 조금 더 하면서 가져가시면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드릴게요. 네, 그런데 저는요. 여보세요? 네. 네네. 네, 저는 거기 지금 이제 10년 분양받은 지 10년 차가 됐는데 2년 거주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지금 8월 2일 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뭐 좀 난리라고 해서 걱정이 너무 되네요. 그럼 몇 년 정도 더 갖고 있다 팔아야 될까요? 만약에 판다면은. 만약에 판다면요. 네. 저는 경강선이라도 좀 뚫린 다음에 개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시는 게 차익을 좀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거주 요건을 충족 못 시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양도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조금 덜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차익을 많이 본 데서 내는 거니까 차익을 조금 냈는데 세금만 많이 내라면 그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차익은 충분히 보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일부 받으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또 임대를 넣더라도 타 지역에 대비 여기는 임대세도 비쌉니다. 전세 보증률도 높고 월세를 받더라도 월세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그러면 몇 세금적인 년 부분 후에 때문에 파는 시기는 그러면 몇 년 정도 돼야 돼요? 2년만 2년 기다리시자. 정도 후에 2년 정도 후에요? 네,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세금을 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년 후에 조금 더 다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부동산은 있어도 고민이고요. 없으면 더 고민이고요. 이왕이면 부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왕이면 또 전망 좋은 위치에, 입지에 또 좋은 타이밍에 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는 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4일 수요일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다니는 이 세미나, 이번에는 천안 지역으로 가서 만나볼게요. 천안 리더스 교육평가원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2019년 하반기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은 어디인지, 또 천안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전화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잊지 말고 머니맨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